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금 이번 주에,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WX의 새로운 기능. 그죠? 우리 WX를 꾸준히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걸 지금 과학적으로 검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히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그죠? 이 정도의 어떤 제품을 가지고 그냥 원료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어떤 효과까지 나타나더라라는 어떤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WX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비타민이 비타민 B하고 C잖아요. 물론 그 외에도 뭐 A, D, E, K 다 있지만 비타민 B, C의 새로운 기능.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시다시피 비타민 B가 부족하거나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뭐 각기병,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괴혈병, 뭐 이런 어떤 부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만 생각했지만 막상 이거를 먹어봤더니만 이게 유전자 베이스, DNA 베이스에서 어떤 우리 몸을 좋게 해주더라. 이런 식으로 연구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연구의 기본에는 분자 영양학이라든지 후성 유전학이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개념으로서 이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뭐냐면 비타민 B하고 C의 어떤 이런 기능에 대해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이미 우리가 다 공부해 봤는 거기 때문에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요. 비타민을 꾸준히 복용했더니만 인지 기능이 좋아지더라. 이게 이게 가장 최근의 논문이에요. 최근에 그 논문인데 3년간 종합 비타민을 섭취했더니만 인간의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 지연이 되더라는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획기적이거든요. 종합 비타민을 꾸준히 먹었더니만 인지 기능이 좋아진다. 그죠? 그래서 알츠하이머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게 예방이 된다는 개념으로 우리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60% 정도의 그래서 한 1.8년 정도의 그 치매라고 하는 거를 지연시키더라. 획기적이죠. 그러면 이거 하나만 본다면 우리가 멀티비타민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멀티비타민 근데 중에서 만약에요, 네, 잠깐만 물어봐도 되나요? 예, 이미 예. 치매가 살짝 진행된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사실 치매라는 거는 저 지난번에 치매 디멘치아 공부하면서 알츠하이머 이런 경우가 진행이 되는데 그게 1년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음. 10년, 20년 걸리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은 결국은 산성 물질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 독소가 들어가서 신경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서 오는 증상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멀티비타민을 복용을 하면 지연된다는 진행은, 어떤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획기적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멀티비타민을 먹었더니만 한 1.8년 정도 이게 지연이 되더라.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약군에 비해서 높은 인지 기능을 나타내더라. 그러니까 이 논문의 이제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지 기능뿐 아니라 인지의 어떤 불만, 우울 증상,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야가 컨트롤을 하더라. 이런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예요? 앞으로 노화, 그러니까 올드 에이지는 더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멀티비타민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겠다. 아미노바스 WX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는 뭐 때문에 이런지 잘 몰라요. 이 비타민의 어떤 상호작용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나타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되어져야 되겠죠. 어찌됐든 멀티비타민을 복용을 하면 인지 기능이 좋아지더라. 그죠? 치매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예방해 주더라.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영양소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베이스에는 뭐냐면 바로 분자 영양학이라는 거죠. 즉 쉽게 말해서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섭취하거나 그 다음에 생체에서 합성 혹은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영양소들이 이게 어떤 그 생물학적인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더라. 즉
영양 성분이 인체 유전자를 조절하고 그걸 신호를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유전자와 영양소의 종합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분자 레벨에서 분자 수준에서 어떤 질병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제 이런 연구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보시면 유전자는 우리 생각하면 유전자라는 거는 변화 없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다. 그러니까 유전자도 어떤 영양소에 의해 가지고 좋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유전자 자체가 그죠? 이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고 서로 작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즉 유전자 때문에 영양소가 들어가도 어떤 사람은 잘 쓸고 어떤 사람은 잘 못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대사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또 역으로 영양소가 유전자 발현에 문제를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더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전자도 영양소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유전자 때문에 영양소 흡수라든지 대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로 작용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분자 영양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분자 영양학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개인 맞춤형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쌍둥이라도 다른 환경에서 영향이 들어가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 맞춤형, 즉 영양소와 유전자의 상호관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연구된다면 개인 맞춤형 영양소 공급이 가능하겠다. 이게 바로 이제 분자 영양학 개인 맞춤형. 요즘 우리 유산균도 개인 맞춤 유산균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개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후성유전학, 영양유전제학, 뭐 대사체학,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면서 이제 점점 연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성유전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유전자 자체가 유전자에서 염기서열이 있죠. 그 자체가 외부 인자에 의해 가지고 이 유전자 발현이 조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 내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자궁 내 환경 있죠. 그것 때문에도 아이의 유전자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먹는 음식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어떤 스트레스 상황, 그 다음에 어떤 환경 오염 상황,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유전자가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즉 외부적인 어떤 환경과 음식이나 먹거리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유전자가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후성유전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에 의해 유성 영역 중에서 대표적인 바로 뭐냐면요. DNA 메틸화학하는 거하고 히스톤 변형하는 게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DNA 메틸화학하는 거는 뭐냐면 유전자 발현을 스탑시키는 거예요. DNA가 메틸화되면은요. 쉽게 말해서 바람이든 암세포가 발생하려고 하는데 그 암세포가 DNA 메틸화가 되면 암세포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연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쉽게 말해서 어떤 외부 인자에 의해 가지고 유전자 발현이 조절되더라. DNA가 메틸화되더라. 아니면 유전자 안에 있는 히스톤이라는 게 있어요. 히스톤이 변성이 되더라. 변형이 되더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해 가지고 그죠? 유전자 발현이 조절되는구나라고 연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비타민 B하고 비타민 C에 대한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비타민 B가 그러면 어떻게 이 유전자를 변형시키냐 연구를 해보니 그 베이스에는요. 우리 이거 공부 많이 해봤죠? 비타민 B군이 호모시스테인을 없애준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호모시스테인은 결국은 뭐냐 하면 야가 우리 몸에 많으면은 심혈관계 질환과 이걸 통해서 치매라든지 심장 질환을 유발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만성 질환을 유발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호모시스테인을 무조건 빨리 없애야 된다. 근데 호모시스테인을 없애는 방법에 엽산과 비타민 B12 그러니까 9번과 12번을 이용해서 메티오닌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호모시스테인을 시스테인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호모시스테인을 메티오닌으로 바꾸는 방법은 9번, 12번이고 엽산과 비타민 B12고 호모시스테인을 시스테인으로 바꾸는 거는 비타민 6번이란 말이에요. 6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쪽을 엽산회로 이렇게 엽산회로를 통해 가지고 호모시스테인을 메티오닌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을 시스테인으로 바꾼다. 이걸 가지고 메티오닌 회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티오닌 회로. 결국 뭐냐? 우리 몸에 엽산 회로하고 메티오닌 회로가 있어서, 그죠? 회로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안에서 조절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엽산 회로는 뭐예요? 메티오닌으로 바꾸는 거고요. 근데 메티오닌이 다시 뭐로 바뀌어요? 호모시스테인 나쁜 놈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조물주가 왜 호모시스테인을 이렇게 자꾸 만들어 놨을까? 사실 호모시스테인 독인데 연구를 해보니까요. 결국은 뭐냐면 호모시스테인은 심혈관계에 나쁜 영향, 메티오닌은 심혈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연구가 나왔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메티오닌이 호모시스테인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 과정에 뭐가 생기느냐면 여기 보면은 좀 어려운데 S아데노실 메티오닌 하는 게 있어요. 요게 뭘 만드느냐면요. DNA 메틸화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했죠? DNA 메틸화는 암세포가 발현 안 되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S아데노실 메티오닌이라는 물질이 DNA 메틸화를 통해 가지고 암 발현을 안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몸을 건강하게 해주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S아데노실 메티오닌이 나오려면은 메티오닌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호모시스테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호모시스테인을 가면 호모시스테인은 또 뭐야? 심혈관계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조물주 어떻게 했냐면요. 호모시스테인은 필요한 거예요. 호모시스테인을 만들어야지만 뭐가 S아데노실을 통해 가지고 DNA 메틸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암세포를 줄여주는데 호모시스테인은 또 독이야. 그래서 독을 없애는 방법으로서 엽산회로라든지 아니면 밑에 이제 시스테인으로 가는 걸 통해 가지고 빨리 또 이게 또 제거를 해주는 거지. 이렇게 또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게 중요한 키란 말이에요. 정리하면 DNA 메틸화는 나쁜 유전자를 발현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바람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근데 호모시스테인은 또 빨리 없애주려니까 비타민도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해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DNA 메틸은 후성 유전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DNA 메틸을 관점에서 본다면 호모시스테인은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해되죠? 그런데 호모시스테인은 아까 했지만 뭘 유발해요? 심혈관 문제를 일으키니까 빨리 또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또 보세요. 호모시스테인은 다시 뭐로 바뀌어요? 시스테인으로 바뀌죠. 시스테인. 시스테인 지난번에 공부했는 거 기억납니까? 이거는 글루타티온을 만들어요. 글루타티온 뭐죠? 지난번에 그 세 가지 있죠. 시스테인, 글리신 세 가지가 글루타티온을 만들고 글루타티온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잖아요. 결국은 뭐냐면요. 이런 대사를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항산화 물질 글루타티온도 만들어내는 거고 DNA 메틸레이션을 통해서 암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이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복잡한 게 비타민 B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뭐 다 몰라도 돼요. 그래서 비타민 B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아까 했지만 엽산 회로라든지 메티오닌 회로를 통해 가지고 뭘 만들어요? 호모시스테인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여기 보면 DNA 메틸화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호모시스테인은 또 뭐 시스테인을 바뀌면서 뭘 만들어요? 항산화 효소인 글루타티온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이 비타민 B군이 하는 역할이 돼요. 단순하게 비타민 B는요. 우리 처음에 우리 무슨 공부했어요? 비타민 B는 에너지 생성을 위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후성 유전학적으로 본다면 뭐를 만들어서 호모시스테인 어떤 그걸 통해 가지고 호모시스테인 만드는 과정 속에서 DNA 메틸화도 하시고 또 호모시스테인은 또 뭐로 바뀌어요? 시스테인으로 바뀌니까 시스테인이 또 뭘 만들어요? 글루타티온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비타민 B군의 어쩌면은 가장 강력한 그리고 지금 현재 연구되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기능이 아닐까 한다고 보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 비타민 B의 새로운 어떤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비타민 C 하면은 대표적인 뭐죠? 콜라겐도 만들고 지금 항산화 영양소죠.
항산화라는 것은 뭐죠? 비정상적인 세포에다가 이게 유해산소가 활성화되고 그럼 세포 죽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사실 비타민 C는 대표적으로 항산화 영양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암을 없애는 항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암세포 안에서의 비타민 C는요, 다른 기능을 해요. 이게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조금 어려워서 다시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 보세요. 일반적인 비타민 C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자기가 전자를 줘서 지가 산화가 되죠. 산화가 돼가지고 다른 어떤 항산화 영양소들이 다시 살아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가 희생해갖고. 왜 그러냐면요. 자기는 항산화 영양소 중에서 수용성이기 때문에 독성이 별로 없어요. 지는. 그리고 아주 양이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가 들어가가지고 다른 어떤 항산화 영양소를 살려주고 지는 환원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암세포 안에서는 다른 기능을 해요. 역기능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 C가 산화가 돼버려요. 산화가 되면은요. 이 산화된 놈은 이 자체가 활성산소거든요. 야가 암세포 안에 보면 뭐 있냐면 강력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이 있어요. 글루타치온을 또 산화시켜요. 그러면은 이게 글루타치온이 산화가 되면 야가 유해산소가 됩니다. 암세포를 죽일 때니까 보세요. 우리가 보통 항산화하는 거는 뭐냐면 비정상적인 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드는 거거든. 지금 야가 미실라 하는 놈을 진정시켜 전자 줘가지고 진정이 바람 났단 말이야. 그죠? 내 옆에 내 친구가 지금 바람이 났어. 바람 나는 게 짝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가 전자를 하나 줘가지고 바람 안 나게 했어. 이해됐죠? 그럼 그냥 조용해졌어. 그럼 내가 정상화 되는 거거든. 이게 바로 항산화 기능이거든요. 근데 암세포 내에서는요. 암세포를 진정시키면 안 되잖아. 암세포를 죽여야 될 거예요. 그렇죠? 암세포를 죽이려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지가 활성산소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글루타티온을 산화시켜가지고 글루타티온이 활성산소 역할을 해가지고 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것이 거꾸로. 그러니까 고농도의 비타민 C와 고농도의 글루타티온은 뭐 셀레니움이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비타민 C하고 셀레니움이요. 암세포 내에서는 이게 독성 물질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들이 활성산소가 돼가지고 이게 유해산소가 돼가지고 암세포를 죽여버려요. 이게 세포 셀데스라고 그래요. 셀데스. 일반적인 항산화하고는 달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말이 좀 어려우면은 그러니까 암세포 내에서는 비타민 C 고농도가 들어가가지고 지가 뭐예요? 활성산소가 되는 거야. 지가 활성산소가 돼가지고 글루타티온을 또 산화시켜버려요. 원래 환원시켜야 되거든. 원래 하는 역할은 그래요. 글루타티온을 산화시켜가지고 글루타티온을 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독성 가지고 암세포를 죽여버려요. 이게 암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셀데스예요. 그래서 비타민 C와 글루타티온은 셀레니움에 의해서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와 셀레니움이 항암에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비타민 C는 뭐냐면요. 일반 비타민 C는요. 지가 산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가 산화가 되면서 전자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항산화제한테. 비타민 E라든지 글루타티온에 전자를 주어서 야를 정상화시키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지는 전자를 줘버리니까 지가 미치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멀쩡한 놈이 전자를 남한테 주니까 지는 전자가 없잖아. 지는 불안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지? 비타민 C가 활성산소가 되잖아. 그러면 자가 우리 몸을 파괴할 수 있잖아. 그런데 비타민 C는요. 작게 있으면 비타민 C 독성은 어떤 건 독성이 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수용식이 또 배출될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항산화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E라든지, 그죠? 글루타티온이라든지 야들한테 전자를 주고 지는 물에 타고 나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독성이 없고 야들을 살림으로 해가지고 항산화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거와 암세포 내에서는 반대의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비타민 C를 많이 먹어도 지가 그죠? 전자를 줌으로 해가 질은 산화되고 질은 이렇게 배출돼 버리니까 나머지 살리는 기능이 있고 암세포 내에서는요 지가 어떻게 돼요? 산화가 되면서 글루타티온을 더 나쁜 놈을 만들어 가지고는 안정을 시키는 게 더 나쁜 놈 만들어 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해요? 암세포를 죽이게 만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요. 항산화 네트워크,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항산화 네트워크의 핵심은 비타민 C의 보충. 비타민 C를 왕창 보충해 줘라. 그죠? 아직 몸이 적당히 산화될 때는 비타민 C를 많이 보충해 주면은 그가 지가 전자를 주고 지는 배출하고 나머지 살리면서 항산화 체계를 막 이렇게 돌리게 해준다. 근데 암세포 내에서는 비타민 C가 지가 산화가 되면서 그 안에 있는 글루타티온도 더 산화시켜가지고 자기들이 뭐예요? 유해산소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유해산소를 활성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정반대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비타민C 영양학적인 역할은요, 괴혈병이잖아요. 부족한 괴혈병이 생기죠.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항산화, 철분 흡수, 그다음 결합조직 형성 이런 쪽의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항암 효과가 새로운 기능이 나타났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뭐다? 비타민 C는요, 영양학적으로 결국 뭐예요? 충분히 먹어야 될 어떤 그런 보충해줘야 될 부분이 또 비타민 C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부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요거는 아침에 우리 본사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요걸 통해 가지고 아메 본사에서 3가지 챕터를 해가지고 새로운 거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A라이브 쪽에서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WX가 아시다시피 한 3, 4년 전에 그 새로 리비전 됐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WX 나온 지는 벌써 한 60년 다 돼 가잖아요. 그죠? 다 돼 가는데 60 넘었죠. 넘었는데 계속 리비전 되고 오면서 또 최근에 만들어지는 걸 가지고 또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 하면은 그 인체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에 맞는 그러니까 한국형 WX를 가지고 한국인의 인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도 건강기능식품 가지고 인체 실험하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인체 실험하는데 그 뭐죠 많은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또 데이터를 가지고 메타 분석이래요. 메타 분석을 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는 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암의 유의라는 건데 이제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WX의 첫 번째 유의한 성과로서 DNA 건강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또 결론은 뭐다? 아까 우리 맨 처음에 WX를 먹으면은 인지 기능이 좋아진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베이스에는 바로 뭐다? DNA 건강인 거예요. DNA 건강. 자, 그래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체 적용 실험을 해요. 그리고 피를 뽑아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지금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항산화로서 DNA. 사실 DNA가 파괴되는 거는 바로 뭐죠? 몸이 산화돼서 활성산소에서 DNA가 파괴되는 거거든요. 근데 WX가 항산화 기능을 통해서 DNA를 보호한다는 걸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럼 DNA 뭘까? DNA 뭘까? 그래서 예전에 고전적으로 생각할 때는 DNA는 변화가 없다. 픽스 데이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적인 책이다. 변화 없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왜 뭐 분자, 뭐 후성 유전자학이나 뭐 그 이야기했잖아. 거기 보면은 유전자가 바뀌죠. 외부 환경에서 바뀌죠. 근데 지금 연구해 보니까 뭐다 이게 DNA라는 거는요. 우리 몸을 구성하면서 몸의 건강 신호 체계를 알려주는 살아 움직이는 정보집이다. 다시 말해서 변화무쌍하다 이런 말이에요. 변화무쌍하다. 그죠? DNA는 바뀔 수 있다. 수동적이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핵 속에 있는 DNA 유전 정보에 따라 가지고 단백질 종류가 결정이 되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 몸이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리현상을 조절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능동적인 기능을 하는 게 DNA인데 이 DNA가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DNA 손상이 외부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DNA 손상이 온단 말이에요. 먹거리라든지 외부 환경이라든지 유부, 자외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DNA 손상이 오게 되면 정보 전달 체계가 이상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체내 세포가 이상이 생기면 몸에 손상이 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DNA 손상이 이런 어떤 심각한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결국 뭐냐?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또 도와주는 중요한 물질이 바로 DNA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체에는 한 3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100조 개라고 이야기하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죠? 뭐 60개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한 어떤 수의 세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러면 이 세포의 건강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까? 사실 우리 건강을 제일 잘 관리하는 거는요. 이 세포 베이스에서 아니면 DNA 베이스에서 관리해 준다면 더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DNA 건강 유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DNA 건강 유지. 자, 그래서 아까 했지만 DNA를 그죠? 손상일으키는 거는 바로 뭐다? 활성산소죠. 결국 뭐다? DNA를 지키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항산화 방어 체계, 항산화 능력이라는 거죠. 결론은 항산화 능력에 의해서 그죠? 병도 안 생기고 결국은 DNA가 보존이 되고 건강해진다고 보시면 되죠. 항산화 능력이다. 그래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체 적용 시험을 실시했는 거예요. 해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 아시죠? 아주 유명한 거잖아요. DNA가 손상이 되면 DNA 꼬리가 길어진다. DNA 꼬리가 길어진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WX를 딱 섭취를 딱 했더니만 어떻게 돼요? DNA 꼬리가 길어진 DNA 꼬리가 사라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WX를 먹었더니 DNA 손상 부분이 되는 꼬리 부분이 사라지더라. 라는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확인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대단한 거고요. 사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대조군에 대비해서 WX를 먹었을 때 DNA 손상이 억제가 되고 심지어는 DNA 손상이 리페어 되더라. 복구가 되더라. 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갖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DNA 꼬리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ROS라 그래가지고 산화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항산화 능력에 적절한 바이오마커로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WX 섭취를 딱 하고 나서 ROS가 유의적으로 어떻게 감소. 그러니까 왼쪽은 대조군이고 오른쪽은 WX를 먹은 사람이죠. WX를 먹었더니만 ROS, 그래서 활성산소가 줄어들더라.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게 다른 어떤 거하고도 비교되는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했지만은 다른 어떤 회사도 절대 못하는 게 바로 뭐냐면 메타 분석이에요. 메타 분석은 많은 숫자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누굽니까?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병드는 사람한테 WX를 주고 병이 낫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인데 무슨 몸이 뭐가 안 좋은지 잘 모르는 사람한테 WX 먹여가지고 좋아지는 걸 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겠죠. 그래서 메타 분석하는 거는요. 돈도 많이 들 뿐더러
특히 건강기능식품 가지고 이 메타 분석하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한국 하면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5개국을 통해 가지고 6개 논문을 통해 가지고요 800명 이상의 데이터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그다음 중국, 러시아, 미국, 재팬. 그러니까 5개국의 6개의 논문 데이터를 통해서 800명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메타 분석을 한 거예요. 800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그래서 2022년 3월 달에 이 뉴트리언트지에 이 표지에 이 논문을 뜬 거예요. 메타 어널리시스 of a randomized clinical trial of multivitamin supplement 해가지고 멀티비타민 더블S를 썼을 때 클리니컬하게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쓴 거예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WX. 그래서 결국 WX는 뭐냐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게 될 것이다. 이야기됐고요. 그래서 WX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그럼 어떻게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가? 근데 사실 이 과정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아까 했지만 병이 들어가지고 병 정상이 좋아지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쉬워요. 이게 정상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몸에 문제가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밀한 변화를 잡아내는 거.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균형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 또 임상에서 대체 샘플 어떤 기반에 힘든 연구가 필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야 사명감 때문에 연구를 계속 했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다. 쉽지 않은 과정. 그래서 요게 이제 요번 그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뉴트리언트지에 나와 있는 그냥 멀티비타민에 의해 가지고 멀티비타민과 파이토 뉴트리언트 서플리먼트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DNA 리페어가 되느냐. 그걸 통해서 메타볼릭 체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건강한 사람한테 우리 먹는 대로 고지방, 고열량, 그죠? 쉽게 말해서 고지방, 고열량을 막 때려 넣으면은요, 이 사람한테 대사적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먹고 있잖아. 이게 문제인 거라. 그러니까 고지방, 고열량을 먹으면 몸이 나빠지는 걸 우리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 피세점자에 대사적 스트레스 주어가지고 피를 뽑아. 여기 보면 달달하고 느끼한 밀크 쉐이크. 이걸 막 먹이는 거지. 그죠? 근데 웃기는 게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근데 이 독이란 말이야, 독. 이 독을 먹여가지고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난지를 확인한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식생활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식생활이 인체에 미치는 대사적인 손상을 측정해가지고 그리고 그 손상 억제를 위해서 이 WS를 먹였을 때 어떻게 센서가 일어나느냐. 그런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대사적 스트레스 오면은 몸에 뭐가 많이 생겨요? 활성산소가 생기죠? 그러면 DNA가 산화적 손상이 되겠죠? 이때 우리가 먹는 이 항산화 영양소가 어떻게 이 산화적 손상을 막는가 하고 연구를 했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식물 영양소 들어갔더니만 이 산화 대사적인 스트레스가 감소하더라. 대사적인 스트레스가 감소하더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DNA 프로텍션. DNA 프로텍션. 어떻게 WS가 DNA를 프로텍션 하느냐. 자, 이건 뭐냐면요. 자, 집에 만약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집에 도둑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고 있어. 그럼 도둑들은 모를 거 아니야. 근데 집에 뭐가 있으면 센서가 있으면 도둑 빨리 잡겠죠. 그죠? 침입 감지 센서가 딱 있으면 알람 정보 시스템이 있으면 도둑 잡을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WX가 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도둑을 잡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WX를 먹으면은요. 몸에 나쁜 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센서가 울려. 그러면 뭐야? 항산화 방어 시스템이 탁 가가지고 얘를 잡아버리는. 그럼 병 안 생기겠지.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손상이 될 때 이런 빠른 회복 시스템을 알람 시스템으로 놔두면 세포 조금 손상이 될 때 빨리 리페어하겠죠. 그죠?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몸의 성질,
빨리 신호를 보내서 복구하려는 성질 이런 거를 DWX가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병이 나기 전에 병이 될 수 있는 어떤 게 딱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리페어해 버려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세포가 손상되었을 때 DNA 손상과 복구의 체계를 알아본 실험인데요. DNA 손상은 주로 뭐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UVB 이런 거에서 생기겠죠? 그러면 뭐가 생겨? 활성산소 생기죠? 그러니까 세포 산화화되면서 DNA 손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세포 내 센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를 측정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WX를 딱 먹으면 결론이에요. 이런 몸의 센서 체계가 강화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센서 체계가 강화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실 이 DNA 건강이라는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체감 잘 안 돼요. 그래서 쉽게 간과가 되는데 그렇지만 이 DNA 건강이야말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인체 적용 실험 그 다음에 객관적인 논문을 통해 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거고 결론은 WX가 DNA 손상을 감소시킨다. 그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DNA 손상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연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겠지만은 이제 WX는 아시다시피 그 뭡니까 천연 식품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식물 영양소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건지 그러니까 이 최선의 원료 찾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걸 다 밝혀내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2019년도에 나왔지만은 출시 이후에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찾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명작이 시작이 돼가 WX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또 뭐라 그러나 광고도 하면서 이 좋은 점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이제 아미에서 칼렌버그의 식물 영양소 연구로부터 진화하는 과학에 대한 기반으로 한 끊임없는 혁신 이래가지고 지속적인 연구와 국제적인 인정까지 그 다음에 도슨트 하는 분이 이제 W 사이언스 갤러리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어제지 그죠? 어제 오픈됐어요. 아메 홈페이지하고 홈페이지 메인 배너와 A 컨텐츠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 명작의 시작 식물 영양소. 두 번째는 체적의 건강 맞춤 포뮬러. 3편은 DNA 건강까지 핵심적인 연구. 지금 이렇게 지금 세 편이 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쭉 보시고 소비자들한테 많이 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WX는요. 뭐 요즘 뭐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요.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한 어떤 연구 논문,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아메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S는 기본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